안녕하세요. 하루다. 안녕하세요. 꿈선생님 유진쌤입니다. 다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자기규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자기규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조금 생각해봤는데, 먼저 선생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화장을 좀 안 하고 다니는 편이었어요. 화장도 다 안 하고 별로 이렇게 꾸미는 거에 크게 관심을 안 가지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선생님이 별로 예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주변에 되게 예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미녀라고 할 만큼 그런 예쁜 친구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어서 그냥 그 친구들이랑 비교할 때 선생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거죠. 그냥 보통의 평범한 거였는데 그렇게 예쁜 것이 아니면 뭐 화장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알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화장도 좀 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본인이 별로 예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화장을 하는 게 맞는데, 그죠? 화장을 좀 하고 꾸미기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런 생각만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좀 바꾸고 좀 꾸미기도 하고 화장도 하고 나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이 이야기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참 이거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참 생각해보면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에 대해서 많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을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요즘에 이런 책, 그러니까 읽는 책들에서 이런 것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자기규정이라는 말은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실행은 답이다 라는 책을 읽고 알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김밥 파는 아저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편의점 아저씨죠. 그러니까 편의점 아저씨 사장님이 이제 밤늦게, 편의점을 24시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밤늦게 운영을 하다 보면 술 취한 사람들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김밥이나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웠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자기 규정에 관한 걸 쓰셨어요. 여기 어떻게 적혀 있냐면, 김밥을 판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김밥이나 팔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자신을 편의점 체인 기업을 꿈꾸는 사업가라고 규정했다면 똑같은 일을 겪고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스스로를 김밥이나 파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장차 미래에 편의점 체인 기업을 꿈꾸는 사업가, 이렇게 만약에 본인을 그렇게 생각해서 편의점 운영하고 그런 또 술 취한 손님을 상대하고 그랬다면 그렇게 손님과 시비를 붙어서 기분이 나빠서 싸우게 되는 일까지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은 얘기를 하세요. 자기를 더 크고 넓게 규정하라고. 그러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그냥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라고 아마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공부도 못해요, 나는 뭐 노래도 잘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아들만 해도 선생님한테 뭐 해달라고 막 뗐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해봐 이러면 할 수 없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그전에는 사실 선생님이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책을 읽고서는 선생님이 우리 아들한테 물론 해주기도 하죠. 근데 꼭 이 말을 덧붙여요. 아니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정말로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할 수 있다고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또 곧잘 따라는 해요. 할 수 있어요 하면서 하죠. 근데 물론 아직 아기라서 서툴러서 선생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요 얼마 전에 읽은 메모 독서법이라는 거에도 이런 부분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들여다보면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작가분도 본인이 어디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뭐 발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떨리고 그런 분이셨대요.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계속 나는 못한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떨리고 뭐 못하는 것 같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200명, 300명 앞에서도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어요. 얼마 전에 선생님이 이분 그 강연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떨지도 않고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뭐 나는 이거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실 누가 이야기했나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너는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었던 거는 아닐까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이게 굉장히 자신감과도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하버드 새벽 4시 반. 선생님이 사실 책을 좀 여러 개를 돌려서 읽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읽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여기 이제 자신감에 관한 부분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누구나 성공을 꿈꾸는 동시에 이를 이루기까지의 과정 혹은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이는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불러내야 한다. 선생님 여기서 발표친 문장은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나는 할 수 있을까? 두렵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만큼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부터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그러니까 자주 해보고 많이 공부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에 가장 민감하니까 그죠? 나는 공부를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단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공부를 안 하고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 게임을 하거나 PC방을 가거나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수학 그 문제를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꼭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짜장면 배달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중국집 배달 핵심. 물론 맛도 중요하죠. 근데 맛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배달의 핵심은 빠르기라고 생각해요. 짜장면이 왔어. 짜장면이 왔는데 너무 맛있는 짜장면인데 그 배달이 늦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면이 막 불어가지고 면이 퉁퉁 불었어. 그러면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죠? 선생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어떤 어려운 수학 문제라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누구나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하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느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원래부터 잘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계속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그 문제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풀었기 때문이죠.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그죠?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은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못해, 노래를 못해. 노래를 못하는 친구는 노래를 안 부르니까요. 노래 연습을 안 했으니까요. 음정과 박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리듬감을 익혀야 되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악보, 음정을 알아야 되고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정확하게 또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공부를 하고 또 자꾸 연습, 경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라는 것도 역시 내가 뭐든지 해봐야 되고 또 할수록 그런 자신감이 느는 거예요. 선생님 또 너무 또 흥분했네요. 그리고 이 책도 읽고 있습니다. 이 책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 조금밖에 못 읽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조금밖에 못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선생님이 굉장히 용기를 얻는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 좋을 것 같다. 그죠? 아무도 나한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원래부터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은 당연하죠. 여러분 부모님은 뭐 당연한 거고, 그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나는 정말 더 멋진 일을 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쁘지도 않고 나는 키도 크지도 않고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좀 칭찬하고 나는 정말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뭐든지 한번 해봐야겠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뭐 책을 읽는다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의 꿈에 대해서 버킷리스트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본다든지 뭐든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스마트폰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뭐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생각 역시 선택이고 연습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연습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자기 규정 또 자신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믿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